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잉리드 박리만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시공준이요. 3장. 삐삐는 독신주의자. 그게 무슨 뜻이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걸 독신주의라고 해. 신념이 뭐지? 신념은 꼭 그렇게 하겠어라는 마음이야. 아, 알겠어? 응. 9살짜리 여자아이가 뒤죽박죽 별장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이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다. 마을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는 반드시 곁에서 바로잡아줄 어른이 있어야 하고 학교에 가서 구구단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뒤죽박죽 별장의 아이를 당장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어린이집은 아마도 고아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 고아원이 뭔지 알아?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다니는 그럼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집이야. 거기로 보내려고 한 거야.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삐삐는 커피와 페파카코르를 준비하고 토미와 아니카를 초대했다. 삐삐는 베란다 계단에 상을 차려놓았다. 그곳은 햇빛이 잘 들어 아름다웠고 정원에 핀 꽃향기가 물씬 풍겼다. 닐슨 씨는 베란다 난간을 오르내리며 돌아다녔고 이따금 말이 과자를 얻어먹으려고 고개를 쑥 내밀기도 했다. 삐삐가 다리를 쭉 뻗으며 말했다. 살아있다는 건 정말 멋져. 바로 그때 경찰 2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삐삐가 소리쳤다. 만세!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이야. 난 경찰 아저씨들이 가장 좋아. 푸딩 다음으로 말이야. 그리고는 화난 얼굴로 경찰들한테 다가갔다. 한 경찰이 물었다. 네가 이 집에 이사 온 아이냐? 삐삐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저는 어린 아줌마고요. 이 마을 반대편 쪽 끝에 있는 집 3층에 살아요. 삐삐는 경찰들과 재미있게 놀아보려고 그렇게 말했지만 경찰들은 삐삐의 농담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삐삐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나무랐다. 맞아. 그런 다음 마음씨 좋은 마을 어른들이 삐삐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선해 놓았다고 말했다. 삐삐가 대꾸했다. 난 이미 어린이집에서 살고 있는걸요? 한 경찰이 물었다. 뭐라고? 벌써 어느 어린이집으로 갈지 정해졌단 말이야? 어느 어린이집이니? 삐삐가 으스대며 말했다. 여기요. 난 어린이이고 여긴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린이집이죠? 여긴 나 혼자 살고도 남을 만큼 넓어요. 경찰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얘야,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넌 진짜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단 말이야. 삐삐가 물었다. 어린이집에 말을 데려가도 돼요? 경찰이 말했다. 아니, 당연히 안 되지. 삐삐가 슬프게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원숭이는요? 물론 안 되지. 명심해 둬라. 삐삐가 말했다. 그럼 어린이집에 데려갈 애는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난 절대로 어린이집에 안 갈 거예요. 하지만 학교는 다녀야 하잖니. 왜요? 배워야 하니까? 삐삐가 물었다. 뭘 배우는데요? 경찰이 대답했다. 뭐든지 다 학교에서는 쓸모있는 것들을 많이 배운단다. 예를 들면 구구단 같은 거 말이야. 삐삐가 말했다. 난 9년 동안 구구단 같은 거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그래, 하지만 그렇게 무식한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생각해보렴. 네가 어른이 됐을 때 누가 포르투갈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기분이 어떻겠니? 삐삐가 대꾸했다. 그런 것쯤은 대답하고도 남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포르투갈의 수도를 알고 싶으시면 포르투갈에 직접 편지로 물어보세요. 라고. 그래, 하지만 네가 포르투갈의 수도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겠니? 삐삐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난 틀림없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누워서 도대체 포르투갈의 수도가 어디지? 하고 궁금해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항상 즐겁게 살 수만은 없잖아요. 삐삐는 장난삼아 몸을 구부리더니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 그리고 말이죠. 난 우리 아빠랑 같이 리스본에도 갔었어요. 리스본이 포르투갈의 수도야. 이미 알고 있네. 삐삐는 여전히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 조잘댔다.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로도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잘생긴 사람 많을 텐데. 그때 한 경찰이 삐삐한테 호통을 쳤다. 그만해! 네 멋대로 할 생각은 하지 마! 넌 반드시 어린이집에 가야 해! 그것도 지금 당장! 경찰이 삐삐한테 다가오더니 팔을 덥석 잡았다. 하지만 삐삐는 잽싸게 빠져나와 경찰을 가볍게 톡 치면서 말했다. 아저씨 실례.
눈 깜짝할 사이에 삐삐는 베란다 난간을 기어올라 베란다 위에 있는 2층 발코니로 올라갔다. 경찰들은 아무래도 삐삐처럼 발코니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집 안으로 후닥닥 뛰어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경찰들이 발코니에 나가보니 삐삐는 벌써 지붕을 반쯤이나 올라가고 있었다. 삐삐는 조그만 원숭이처럼 널빤지로 이은 지붕을 날쌔게 기어 올라갔다. 삐삐는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뿐히 굴뚝으로 뛰어 올랐다. 지붕 아래 발코니에서는 경찰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서 있고 잔디밭에서는 토미와 아니카가 삐삐를 쳐다보고 있었다. 삐삐가 소리쳤다. 술래잡기 하니까 참 재밌죠? 이쪽으로 안 오시다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오늘도 운이 좋은 날인가 봐요. 경찰들은 우두커니 서서 어떻게 할지 궁리하다가 사다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지붕 끝에 걸쳤다. 그리고는 삐삐를 붙잡으려고 올라갔다. 경찰들은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용마루에 올라가 조심조심 균형을 잡으면서 삐삐한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삐삐가 소리쳤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재밌잖아요. 경찰들이 삐삐한테서 겨우 몇 발짝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자 삐삐는 소리를 꽥 지르고 깔깔대면서 굴뚝에서 뛰어내려 용마루를 타고 지붕의 반대편 끝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1, 2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자, 간다. 삐삐는 이렇게 소리치며 곧장 초록색 나무 꼭대기로 뛰어내린 다음 나뭇가지를 꽉 붙들고 공중으로 휙 날아올라 땅에 폴짝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의 반대편으로 달려가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경찰들은 삐삐가 지붕에서 뛰어내리자 조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리고 겨우겨우 중심을 잡으며 용마루를 타고 그림 있다. 아까 자리로 돌아가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려고 했다. 그런데 사다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다. 처음에 경찰들은 밑에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삐삐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얼른 사다리를 갖다 놓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놓았다. 삐삐가 따지듯이 물었다. 여기 있지? 여기 2층인가 봐. 삐삐가 따지듯이 물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우리 그냥 술래잡기 하는 거잖아요. 한 경찰이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자, 이리 온. 넌 착한 아이니까 우리가 내려갈 수 있게 사다리를 도로 갖다 놓을 거지? 그럼요. 삐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당장 사다리를 갖다 놓았다. 경찰분들 내려오시면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놀아요. 하지만 네. 경찰들은 삐삐를 속일 생각이었던 것 같았다. 땅에 내려오기가 무섭게 삐삐한테 달려들어 고함쳤던 것이다. 잡았다,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 삐삐가 말했다. 미안해요, 아저씨. 이젠 술래잡기 할 시간이 없어요. 아까는 참 재밌었어요. 삐삐는 경찰들의 허리띠를 꽉 틀어쥐고 정원 길을 따라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대문 밖 길거리에 경찰들을 내려놓았다. 경찰들은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잠깐만요. 삐삐는 이렇게 소리치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하트 모양의 과자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삐삐가 물었다. 맛 좀 보실래요? 약간 타긴 했어도 맛은 좋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삐삐는 토미와 아니카에게 돌아왔다. 토미와 아니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서 있었다. 경찰들은 허둥지둥 마을로 돌아가 아저씨 아주머니들한테 삐삐는 어린이집에 갈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자기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지붕에 올라갔는데 걔가 사다리를 치워서 우리가 못 내려올 뻔했고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 왜 안 했을까? 그냥 몰라. 너무 알려줘. 생각해봐. 그래서 왜냐면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삐삐를 뒤죽박죽 별장에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학교도 삐삐가 가고 싶을 때 스스로 가도록 하기로 했다. 삐삐와 토미와 아니카는 그날 오후를 무척 즐겁게 보냈다. 셋은 다과회가 도중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속하기로 했다. 삐삐는 과자를 14개나 배불리 먹고 나서 말했다. 그 아저씨들 그렇게 좋은 경찰은 아니었어. 그렇고 말고 어린이집이니 구구단이니 리스본이니 잔소리가 너무 많았어. 잠시 후에 셋은 말을 정원에 내려놓고 함께 말을 탔다. 아니카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타지 않겠다고 했지만 삐삐와 토미가 재미있게 타는 걸 보더니 자기도 태워달라고 했다. 말은 새 아이를 태우고 정원을 딸그닥 돌아다녔다. 토미가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스웨덴 사람이 쿵쾅대며 나가신다. 그날 밤 잠자기 전에 토미가 말했다. 아니카, 삐삐가 옆집에 이사와서 참 좋지. 아니카가 대답했다. 정말 그래. 삐삐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하고 놀았는지 생각도 안 나. 그렇지. 아니카가 말했다.
같아. 삐삐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맞아. 우리는 크로케 경기 같은 걸 하면서 놀았어. 하지만 삐삐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어. 또 말도 탔잖아. 끝입니다.